제멋대로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바빠지셨어요.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IT 담당인데 자꾸 그래요? 바이오 뭐, 전문가라고 그러시죠. 다 뭐 알면 좋은 거죠. 네. 아니 근데 리드코프도 좀 사실은 들으신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겠어서. 저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영수 대표랑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네네. 속 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입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키로 했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라고 네 지금 또 보도를 냈습니다. 톤이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예전에 이제 기자를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자신문 기자를 하셨는데 그 왜 이렇게 보도들이 난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 협약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게 알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뭐 M&A나 네. 뭐 거래,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보도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 이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알면서 거짓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 안 됐구나. 그러면 뭐 확인이 뭐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면 아우 되는구나. 이 정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 정도는 약간 뭐 사실 무근입니다 보다는 약간 좀 예, 좀 더 진전된 내용 뭐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바이오도 잘 몰라서. 자 어제 K 반도체에 네. 대한 큰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그죠? 사실은 큰 빅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냥 묻혀버려서 좀 안타까운데 어찌 이렇게 타이밍이 참 안 맞을까 싶긴 한데. 자 오늘 타이틀은 이제 성장을 믿고 간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뭐 IT니까 어떤 성장 포인트, 어떤 기업이 보이는지 들어보죠. 원익 IPS 가져왔습니다. 원익 IPS 네. 포인트. 사실은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을 줄 알고 네. 제일 덜 빠질 것 같은 종목 가져왔거든요. 아무래도 시세를 신경 쓰시는 거죠. 네.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예. 네.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네. 어려워요. 네, 사실. 그래서 원익 IPS 좀 이제 하방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비슷한 이제 증착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증착 쪽 전문 업체고 디스플레이 시가 드라이 에처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19년도에 이제 원익 테라 세미콘을 인수하면서 이제 열 처리 쪽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솔라셀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비슷한 피어 그룹이 유진테크 유진텍 그리고 테스 테스 네. 오늘 우리 또 네. 김현 매니저가 네네. 했었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튀는데 이 회사는 좀 조용해요. 덩치도 크고 좀 조용한데 그런데 이제 또 생각보다 또 뒤에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찝어 드리려고 주가는 일단 네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휘청거려서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네네. 쭉 트렌드하게 타두고 가다가 네. 4월 중순에 이제 조금 늘어지더니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네네.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그 선도 기업인 이제 네네.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글로벌하게 또 뭐 그런 평가들 네네. 뭐 잡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요. 네. 일단 다른 회사들보다 좀 슬로우했어요. 아 그래요? 뭐 저기 한 24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네. 뭐 테스 같은 회사들 엄청나게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뭐 시총이 그런 회사들은 뭐 6천억, 7천억 배인데 뭐 사실 원익과 IPS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이네 네네. 시총이 크구나. 네. 2분기에 엄청 돈을 법니다. 2분기부터 2분기부터 엄청 돈을 벌고요. 3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지금 그 삼성전자 그 시안 랜드팹 저기 증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증착 장비를 굉장히 많이 납품합니다. 그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중국 시안 네네. 증착 장비 네네. 이게 네네. 조금 부각시키기에는 좀 모호한지 지금 다 미국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관심들은 다 그게 얼마가 될 거야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고 어떤 그거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해주세요. 파운드리 쪽 매출이 늘어납니다.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요. 음. 이제 파운드리 쪽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삼성이 이제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작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 돼요. 작년에 1,000억? 네, 파운드리 향 매출 비중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한 1,500억, 50%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그리고 이제 P3, 뭐 P2, P3 쪽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오스틴 팹 증설 이런 쪽으로 다 노출도가 있는 것들이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멀티플이 좀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탈 CVD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메탈 CVD. 네, 이 회사의 이제 지금 주력 장비는 네. PECVD 쪽이에요. PECVD 네. 요거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PECVD는 그 노광 공정에서 임시 막질로 쓰는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PR이 계속 미세 공정 때문에 넘어져요. 옆으로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드 코팅을 해야 됩니다. 하드 코팅, 그 아모퍼스 카본 레이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드 코팅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증착해주는 장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PR 스트립으로 다 씻어내거든요. PR도 씻어내고 그 밑에 있는 하드 마스크도 같이 씻어내고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PSK라는 회사고 네. 이제 이 그 PCVD 쪽이 주력이었는데 이제 메탈 CVD는 반도체에서 회로를 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텅스텐, 구리, 알루미늄 이런 쪽인데 그걸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깎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쪽도 기존에는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일본 네.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작년 말에 국산화를 해서 그 SK 하이닉스 M15 낸드 플래시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128단 그쪽 이제 공정을 쓰이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ALD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자 증착. 네, 원자층 증착. 네. 이제 그거를 유진테크가 원익 IPS 밀어내고 다 먹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는 날아가고 원익 IPS는 슬로우 했던 건데요. 그것도 지금 사실 그 좀 이제 체크해본 결과. 네, 체크해본 결과 원익 IPS가 아예 다 밀려난 건 이제 아니고. 밀려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이제 그쪽으로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회사가 리소스를 집중하는 쪽은 이게 그 ALD 장비가 딱 두 군데 쓰이거든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트랜지스터 쪽에 쓰이고요. 그리고 그 D램 쪽에 이제 계속 이제 미세 공정 되다 보니까 커패시터에서 전자가 자꾸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커패시터 막을 싸는 데다 씁니다. ALD를. 그러니까 이번에 유진테크가 이야기한 것들은 이 커패시터 막을 싸는 ALD 쪽인 거고요. 이 원익 IPS가 집중하는 쪽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차세대 공정에 ALD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어떤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시안 낸드팹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시안 낸드팹 투자의 수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지. 일단은 시안 낸드팹 캐파 증설이 30%는 미니멈 이상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가격 바닥 찍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또 2분기부터 가격 반등 속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쪽으로 투자가 활발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지금 176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128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멍을 뚫는 원 스태킹 공정을 쓰고 있는데 네. 176단부터는 투 스태킹 공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투자, 시설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 공정을 한 번에 하던 것들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설비와 장비와 부품과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원익 IPS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대표로는 원익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전공정은 뭐 이오 테크닉스만이 또 주목받는 네네,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파운드리 매출 비중 확대, 네네. 뭐 이것은 어떤 이 회사의 그 성장 포인트의 네네.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굉장히 확대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나온 것도 원래는 131조 이야기하다가 38조가 더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170. 171조까지 지금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게 그만큼 사실은 세제 혜택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40% 시설 투자 40%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네. 사실 그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재벌한테 세제 혜택 안 주는 거였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16%까지 세제 혜택 주겠다. R&D는 50%까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안인 만큼. 그렇죠.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 쪽에다가 일자리하고 우리 그 첨단 산업 그 주도권 다 뺏길 다 수도 뺏길 있겠네. 수가 네. 없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부랴부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잡아둬야 건데.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라는 건 결국 그 저기 시설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맞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5년 동안에 나눠서 떨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조로 투자한다 그러면 매년 2조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일부가 보존된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고 그거를 또 다른 인력이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원익 IPS라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 네. 끝. 해야 돼. 일단 2분기는 한 1,200억까지 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뭐
1분기가 243억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뛰는데? 네, 2분기 그렇죠. 네. 추정치가. 2분기 추정치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테스도 질렀는데 대충 비슷했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못다한 얘기는 오늘 또 39금 39금에서 유튜브로 네, 저희 열심히 하니까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